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밤샘 농성을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득권 양당의 정말 편법적이고 그리고 불공정한 양자 토론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입니다. 제가 감정 표현을 그렇게 잘 하지를 않다 보니 바깥으로 보면 그냥 저 사람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또 아니면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기로 들여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아주 불행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기득권 양당의 쌍포퓰리즘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함께 부민 강국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부민 강국, 사람이 국민이 행복해야지 좋은 나라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거꾸로 생각하면서 교육받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 결과로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흔히들 586 세대, 특히 정치인 586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586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동권 정치인 586들은 586 세대의 대표가 아닙니다. 586 세대의 대표들은 저처럼 각 분야에서 열심히 전문성을 쌓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586 세대의 대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반대로 거꾸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것이 바로 부민 강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지금부터 제가 계속 연속해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릴 내용은 양기득권 정당의 쌍파퓰리즘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부민 강국의 길로 가자, 그겁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저 스튜디오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진 여러 분야에 대한 생각들, 교육, 경제, 정치, 여러 분야의 개혁들에 대한 제 생각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빛의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바깥은 시선도 주지 않고 싸우고만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꾸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5년 후에나 다가올 줄 알았던 4차 산업혁명이 훌쩍 우리 앞에 다가와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에 정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 그게 바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중 신냉전, 사실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예전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절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그리고 1945년부터 소련이 이제 붕괴되기까지, 그때가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때 냉전의 특징은 바로 패권 전쟁, 군사 패권 전쟁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핵무기들을 계속 만들면서 군사 패권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미국과 중국, 소련에서 중국으로 상대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사 패권 전쟁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갈등이 보이죠. 그런 뉴스들을 보면 마치 이런 군사 패권 전쟁의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본질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과학기술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 아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그랗고 반짝이는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뜻하는 바가 이제는 군사 패권 전쟁 시대이고, 국가 지도자는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상대는 바로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이렇게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어느 기사에서도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짚은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몽의 가장 큰 핵심은,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중국이 가진 모든 인력과 모든 자원을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이런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고 미국을 앞서겠다. 지금 그 계획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께 물어보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미국이 기술에서 이기지 않겠냐,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만, 실제로 자료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공지능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인공지능 특허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아실 겁니다. 가상화폐 그 분야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인가? 또 중국입니다. 거기에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미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고 화성으로 보내고, 그리고 또 올해 안으로 천궁 우주 정류장을 쏘아 올립니다. 미국이 혼자서는 못했던 일을 중국 혼자 독자적인 기술로 그렇게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런 혼돈의 상황입니다. 이 틈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고 끊임없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특히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정치는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대한민국 정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동굴 안의 개구리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면 하늘이라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볼 수 있는데, 동굴 안의 개구리가 되다 보니 아무것도 똑같은 관심이 없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자살률. 두 번째, 출생률입니다.